용어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었고요. 한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교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하나가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바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 시험의 주관 기관이 되게 될 것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관련된 개념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밑에 있는 위원회 이름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이렇게 가야 되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개설 등록을 하게 됐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권리로서 뭘 하게 되냐면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대신 중개의뢰인에게 이 중개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 등을 입혔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스토리 가볼까요? 먼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 이슈. 이 사람이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했을 때 권리로서 중개보수, 의무로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뼈대를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무,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는데, 되는 게 원칙인데, 따로 이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도록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서 중개보수,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죠. 뭐 많이 받네, 적게 받네. 글쎄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게, 신문 보도 믿지 마세요. 이 벌림 다 거짓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중개보수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민들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면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 언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극적인 기사, A씨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A씨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그걸 어떻게 다 믿어. 근데 내용들 보면 개소리들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 많아요. 근데 아무도 이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어머 복덕방이 이랬나 보다 이렇게 겁나 무식하게 그래서 쫓아가서 댓글 쓰고 하여튼 등등등 모지들의 향연입니다. 그래서 전에 뭐 지방의 의원 매밍이라고 그랬지, 하여튼 쥐새끼, 대중들은 뭐 쥐새끼가 가깝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가지고 뒤질 뻔했죠. 그런 멘트에다가. 항상 뭐 100%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일부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는지 안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언론에서는 또 그걸 잘랐거든. 하여튼 권리로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의무로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떻다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의결하는 사안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4개 또는 3개 정도 중개업 육성은 몇 번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부분이 될 테고, 개공과 관련한 부분이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항을 소관하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줄여서 심의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소관 사무가 될 테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구질구질한 얘기들인데,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하면 아마도 위원장이 있게 되겠죠. 해서 중개보수 변경이나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의결을 하고자 할 때 이 위원장님이 나서서 회의를 주관해야 될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시험은 안 나오겠지. 나와봤자 의미도 없고, 바로 대행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요? 대행이라고 하는 거. 대행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굳이 외우고 싶은 거예요. 대행한다를 찾아봐야 돼. 대행한다. 바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바로 대행한다라고 하는 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어떻다? 대행한다. 미지대행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드셔야 돼. 이게요 밋밋하게 읽어가시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대행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걸 가지고 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든가 아주 그럴싸한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직무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키워드 대행한다 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미지대행 이렇게 미지대행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연장자, 위원중자, 연장자가 대행한다 그런 얘기를 깔아놓게 되면 또 그래서 보이거든. 해서 미지대행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격 취득 이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됨이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어디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기로 한다라고 결정, 시민 의결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뭔 소리야? 내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야. 이렇게 대들을 수 없고 여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에서 심의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기속된다, 따라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26회 때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렇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서 파생되는 주제 만약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심의의결 등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소관사무로서 개공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그 외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바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미지대행이라고 해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미지대행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거. 자, 이게 소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기본적인 뼈대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자격시험 등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그때 바로
자격 시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격 사유자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라고 혼동하면 안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해서 임자가 떨어지면 좀 개공이 될 수가 있는데 될 수 없는 사람, 이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고 자격 시험의 결격사유 많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 가십니다. 거의 공식화된 모습이 될 텐데, 자,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시행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바로 좀 따라갈 수 없고요, 바로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중개사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봤어요. 전에 이제 학원을 말아먹기 전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겁나 내가 쫄았습니다. 겉으로 의아한 척 하지만은 겁나 쫄아버린 게 뭐냐면, 일단 외모가 너무 무서워. 뭐가 키가 크다 뭐 등등 이런 정도가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그랬더니 자격 시험을 준비하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묻지 않았는데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취소한 지 한 7, 8년 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 보고 어떻게 교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교재 내용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등 따셨겠죠. 근데 그분은 여전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무효 처분이 있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자격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컨닝하다 걸렸을 때 시험 무효 처분을 합니다.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게 되면요, 그 시험 무효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무효 처분이 있고 나서 5년 동안에는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몇 년,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좀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학원 강사들 중에서 시험 출제 경영 이런 것들을 하루가 이틀 지나면 나오잖아. 결과가 다 시험지가 나올 텐데 궁금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셨던 분, 이미 증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의 한 95%, 한 97, 8%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이유는 시험에 붙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험이라는 게 겁나 장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중개사 강의 거의 20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도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공인중개사법 가르치는 분들이 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자랑질 해야 되고, 하여튼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제가 증 따는 비법을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우선 결격사유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무효 처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자, 자격시험 시행이라고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에 장이 된다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 국토부 장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앞에서 공부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미리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에 장이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원칙에 관한, 그래서 항상 원칙에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거. 요거 이제 국토부 장관 시험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단발적인 주제가 될 테고,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가 되고 시도지사가 되고,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이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는 사람도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법조문 자체가 애매하게 처리는 하고 있지만은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자, 법 체계상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에서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차 과목들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되게 법 논리적으로 깔끔할 것이다 아니에요.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법조문이 어리버리한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쟁점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격증 교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시도지사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자 26회 때 유책에 나왔던 거 1개월 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 시도지사를 가리켜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 시도지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될 경우, 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자,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신청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시도지사가 합격장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그냥 알아서 교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잃어버리거나 훼손됐다 등등이 있게 되면 자격증이 따로 필요할 때는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시도지사에게, 교부시도지사, 원래 자격증을 교부했던 교부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등록관청에게 재교부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외워두셔야지 이 그림에서 말장난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실수를 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얘기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그렇다가 바로 중개 대상물, 중개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